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좀. 아, 21-2를 할 차례죠. 네, 거기 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별로 많이는 안 쓰죠. 근데 외우기 어렵지가 않아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죠. adumbrate. 그러면 읽다 보면 중간에 어근이 있잖아요. 어떤 어근이냐면 umbr라는 스펠링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어떤 단어에서 umbrella. 정말 옛날부터 알던 단어입니다. umbrel라가 우산인데 그 umbrel라가 우산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림자를 만들어준다는 데서 옛날에 원래 비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햇볕을 막으려는 데서 umbrel라가 생겼대요. 이 말이.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그림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adumbrate는 ad라는 접두어가 그 그림자를 들이운다. 누구에게 이렇게 어떤 공간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로 이렇게 보겠고, 그래서 그림자를 보인다는 것이 대충 이렇게 실루엣을 보인다는 거 있죠. 대충 아웃라인만 제시한다. 어렴풋이 미리 알리는 걸 adumbrate라 그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살인자가 이렇게 부엌에서 살인자가 칼을 들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칼을 들고 나오는 게 먼저 그림자부터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게 adumbrate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umbrel라가 우산이어서 그림자여서 umbrella가 있고 umbridge라는 명사도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게 응달이나 불쾌감이 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 21-2는 되게 어려운 단어지만 중요합니다. 발음은 affinity 이렇게 읽고요. 아주 중요하니까 발음을 많이 하셔서 외우시죠. fin이라는 스펠링은 여기 들어가는 정말 쉬운 단어 finish 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finish 끝난다. 그러니까 fin이 끝나는 거니까 왜 커다란 극이라든지 오페라 이러고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피날레라고 하는 거 fin 그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affinity라고 만들면 af라는 접두어는 근접성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딱 붙었습니다. 딱 붙은 거. 무엇이랑 떨어져 있지 않고 완전히 가까이 다가들어서 딱 붙은 게 affinity고, 그래서 친밀성 그거 특히 좋아하는 거 있죠. affinity 발음 여러 번 하시고 좋아하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맨날 같이 다니고, 그게 affinity. 자, 그러면 동의어를 읽을 텐데요. 그것만 특히 좋아하는 어떤 편애 같은 거, 그런 것들 나옵니다. 발음이 partiality. 자, partiality. 이거 보면은 왜 편파적인이라거나 부분을 좋아하는 이런 형용사 무엇을 명사로 만들었다? partial을 명사로 만든 거죠. 네, bias라는 건 원래 경사고요. liking, preference, propensity, predisposition, appetite 이런 말들이 나중에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 동의어들이요. 지금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자, 그다음 fin 들어가는 거 할게요. 자, affinity는 아셔야겠고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하다, 감금하다부터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슨 fine 이러면은 사람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딱 테두를 둘러서는 감금하다란 말이 있어요. 일종의 포함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무슨 fine. 포함하다의 동사 뭐 씁니까? contain 이러죠. 그래서 confine입니다. 안에다 자기가 딱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confine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의 내리다는 아시잖아요.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정의? 어떤 것의 정의? definition. 자, 동사가 define. 자, 그 다음에 정련하다, 세련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뜻이요. 끝났는데도 다시 다듬고 계속 세련하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도. 자, 그러니까 자꾸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두가 뭐냐면 그래서 발음이 refined라고 pp형 만들면은 아주 세련되고 굉장히 그런 말로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세련된 태도를 취하더라. 몸가짐 같은 게 세련된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말.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 발음이 강세가 앞입니다. 발음을 어떻게 이거 강세 앞이면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발음이 opposite 이렇게 되고. 역시 너무너무 거물입니다. 어근 중에서 거물이에요. POS는 이게 push라는 말을 외워야 합니다. 근데 스펠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POS나 PUT나. 그러면 AP랑 이제 논논하는 거 같이 생각을 하면요. AP는 가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AP, AD 계열은. 그러니까 가까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발음을 연습을 하시죠. 발음이 어떻게? opposite. 여러분 외우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제가 하는 설명이 자기께 되도록 POS는 노탄데 AP는 가까이 놓는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 되겠는가 자기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가까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적절하고 잘 맞고 이런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opposite는 적절한 의미.
겁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 이런 말 할 때 appropriate measurement였다. appropriate treatment였다. 이렇게 합니다. apposite로. 자, 그럼 동의어, 적절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에 진짜 동의어가 많지 않습니까? 참 동의어가 단어가 참 많아요. 자, 발음하시면 appropriate, pertinent, apt, fitting.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요새 열심히 하는 relevant. 그 옆에 어저께 표제어로 했었던 applicable, 그 다음에 suitable, apropos, to the point, to be fitting. 자, 여러분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가 몇 가지씩은 외울 수 있도록 되죠. 자, 여러분 포즈가 얼마나 단어가 많은가 한번 해볼게요. 칠판을 보시고요. 자, 그러면 포즈가 노타여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하면은요. 이게 놓는다는 말이니까 위치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놓여있는 위치, posi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자세를 취하다, 뭐 이렇게 놓아볼까 저렇게 놓아볼까 그런 동사 자체가 pose, 뭐 이렇게 되는 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접두어를 붙이면은 구성하다 혹은 장문하다 여러 가지를 같이 넣고 하죠. 그래서 발음이 compose. 그 다음에 노출하다 혹은 전시하다. 노출 전시하다. expose, 바깥에 놓아야지 노출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뭇할 마음이 내키다, 뭐뭇할 마음이 내키다가 좀 잘 해석이 안 되고요. 또 처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놓여 있는지 어떤 자세, 어디에 많이 마음이 끌리고 어디는 마음이 별로 안 가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자세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해석이 어려운데 뭐뭇의 마음이 내키다,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을걸요?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dispose가 이 dis라는 접두어가 여기저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마음이 이만큼 놓여 있고 저쪽에는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성향이라는 말 됩니다. 뭐 마음이 내키다. 시험에 나왔던 단어는요. disposed 하면은 하고자 하는 이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건 이렇게 돼서 indisposed가 꺼리는 이란 말로 나왔습니다. 자, 연습을 해주시죠. 사시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포즈가 있냐면 세금을 부과하다. 이것도 포즈에서 오죠. 세금을 어떤 사람 머리에다가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착의 느낌을 주는 접두어 impose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은데요. 이거 뭐죠? 추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이런 게 아닐까? 살짝 추정을 할 때 이렇게 탁 내놔야 됩니까? 추정이면 아니면 살짝 밑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합니까? 추정이면 이렇게 탁 힘있게 아니면 슬쩍 그래야겠죠. 자기 확실하지 않으니까 추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밑으로 슬쩍 대부분의 추정하다라는 말이 접두어 이게 많거든요. 밑으로 suppose라든지 summarize라든지 뭐 이런 말들은 밑으로 슬쩍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SUP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는 모르셨겠지만 추측이 굉장히 쉬운 단어가 위치를 바꾸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시겠어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위치를 옮긴다고 할 때 접두어를 뭘 쓰면 좋죠? 맞습니다. transpose 하면 위치를 바꾸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도인데요. 여기서 다른 단어 하나를 또 추측해 보시죠. 포즈 앞에다 접두어를 넣어서요. 쉬다, 휴식을 취하다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쉰다 그러면 접두어를 뭐죠? 이렇게 편안하게 쉰다 이러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repose라는 게 어디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포즈라는 스펠링은 항상 푸시니까 어디에 놓는다는 거다 해가지고 추측을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repose는 뒤에 가니까 쉬는 걸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기본 동사로부터 해서 굉장히 파생된 단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단어는 확실히 외워두죠. 이거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자, 포즈 앞에다가 어떻게 하면 적절한이 되죠? 가까이에 놓인. apposite. 자, 강세가 앞이니까 opposite 이렇게 외울 것이다. 자, 그 다음 밑에 포즈 되게 많은데 어디까지 해볼까요? 중간까지만 해볼래요. 자, 포즈 자세를 취하다고 밑에 보시면 구성하다 혹은 진정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발음은요. compose 적절하게 이렇게 놓는다 진정시키다가 됩니다. 그래서 장문이 구성 혹은 장문이라는 명사는 발음이 composition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마음의 평정이라는 명사가 따로 있습니다. 발음은 composur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면직, 선서, 증언하다 이거 우리가 안 했는데 면직시킨다면 어울리는 접두어가 뭐죠? 어떤 사람을 면직시킨다든지 또는 해임한다든지 이럴 때 D 맞죠? 승진시키는 게 위로고 면직시키면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D이라는 접두어가 선서 증언하다하고는 어떻게 하면 어울리죠? 선서 증언할 때 DE와 어울리는 어떤 내용이 됩니까? 목소리를 되게 밑으로 깔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디포즈가 이 두 가지 말이 다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놔야 되는 것이 뒤에 보시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서 흔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두루두루 공부하고 있을 때 한번 보자는 거죠. 면직이나 pay라는 명사는 발음이 deposition입니다. 그런데 deponent라고 하면은 면직되는 사람이 아니라 선서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돼요. 그래서 이 depose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소리를 깔면서 증언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걸 살짝 들어두면 때로 도움이 되겠죠. 자, 내려가시고 예금하다 혹은 내탁하다 내려놓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내려놓으니까 접두어가 뭡니까? 내려놓는다. 그 접두어는 D. 그래서 발음이 deposit. deposit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은행 가면 항상 예금하다란 말을 이 단어 쓰는데요. deposit이라고. 물론 더 쉽게 말하면 put in 한다. money를 put money in.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쓰는 말을 우리가 예금한다 그러지 돈을 넣는다는 말 비슷비슷하게 합니까? 근데 예금하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 바로 deposit입니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처분하다 혹은 무엇할 마음이 내키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 해서 접두어를 뭘 써야겠다? dispose. 자, 그 다음에 이 dispose도요, 밑에 가면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많은데요. 자, 저 오른쪽 끝에 뭐뭐할 마음이 내키다가 뭐라고요? 그쪽에 하고자 하다, disposed. 그 밑에 보시면 성향, 어떤 사람은 성향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있죠? 아까 좀 전에 그 단어가 동의어인데요. 저기 그거 한번 외워보죠. 말 나온 김에. 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 좋아하면 딱 붙어 다니는 거. 뭐라 그랬죠? 어근을 몰라야 되니까 이게 딱 끝이다. 이거 이렇게 멀어져 있지 않고 딱 붙었다. 끝이다. 끝나다라는 어근이 뭐죠? fin. 자, 그러면 가까이에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발음이 affi 명사형어미 ity. 발음이 affinity. 자, 요것의 동의어 중에서 성향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동의어가 disposition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음 여러 번 해주시고요. 자꾸 읽어두면은 편한 것 같아요. 단어가 disposition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disposition, affinity 뭐 그런 거랑 이렇게 막 두루두루 섞어 놓으면은 편한 느낌이 들게 그렇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단어를 부담을 떨어뜨리게.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요. 그 disposition이 있고 처분 가능한이라는 말을 만들면 처분될 수 있는이니까 able을 뒤에 붙인 것 뿐입니다. 접두어는 역시 dis를 붙이고요. 그래서 발음하시면 disposable 이잖아요. 이게 일회용품에 대한 정식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뭐라고 하느냐, 뭐 one use only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disposabl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쓰고는 갖다 버려도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KFC나 버거킹 가면은 컵 있잖아요. 컵,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거 거기 보면 써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가실 일 있으면 보시죠. 디스포저블 써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나온 처분이라든지 또는 갖다 버린다는 말은 그 폐기 이런 명사가 disposal입니다. 그러니까 수함, 쓰레기, 오물 처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 disposal이라는 명사 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보시죠. 자, 그럼 저 뒤로 가셔서 an 접두어 들어가는 걸 보겠습니다. an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면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아니라는 거, 없다라는 거. 대표적인 an이 들어가서 뭐가 없다가 무정부주의죠. 무정부? anarchist 한 무정부주의자, anarchy. 뭐 그런 말들에서 an을 하나 분명히 해두고 단어를 볼 텐데, 자, 강세가 앞입니다. 그래서 앞이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읽는다? anecdote 이렇게요. 이렇게 강세 넣고 뒤에 말은 강세받는 말이 훨씬 시간이 길죠. anecdote 뒤에는 막 우르르 뭉개져가지고 anecdote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근은 어디냐면 dot라는 스펠링이 어근이고 여기 들어가면은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정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 단어가 애들도 다 한대요. 되게 쉬운 단어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anecdote라는 단어. 근데 옛날에 이 책에서 옛날 책에는 여기 이렇게 몇 학년짜리 애들이 아는가 미국 애들이 나왔는데 국민학교 6학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단어인가 봐요. 좀 더 예쁘게 쓸게요. 그러면 연습하셔서 이거는 어렵고 막 별로 안 쓴 단어가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이 아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연습하시는데요. 어근이 DOT였잖아요. 근데 DOT라는 스펠링이 들어가면 이게 주다라는 뜻인 걸 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단어가 꽤 많거든요. 중요한 게. 자, 이게 주다고 요거는 밖으로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요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뜻을 대충 요 세 가지 말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1화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은
밖으로 일화가 뭡니까? 일화. 세종대왕에 무슨 일화가 있다. 이러면 어떤 거죠? 세종대왕의 일화, 이순신 장군의 일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게 뭐죠? 밖으로 주어지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 그런 게 일화잖아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일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아주 다 아는 거는 일화라고 얘기 좀 어울리지 않고요. 좀 많이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anecdote가 되는 거죠. 되셨죠?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DOT가 주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일화, 우리나라 말에서 일화에 해당하는 말 경우에 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이런 일화가 있었다. 이게 anecdote죠. 자, 그러면 DOT가 주다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단어 되게 많습니다. DON이라는 스펠링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주다니까 기부하다를 뭐라 그러죠? 기부하다, 동사는 donate, 동사니까. 자, 그러면 기부라는 명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donation. 그래서 여러분 품사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제가 기부하다가 뭡니까? 그럼 donate를 답하셔야죠. 기부하는 사람은 뭡니까? donor. 그렇죠? donor, donate, donation 이런 거 아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토익 시험 보면은요. 토익에도 문법 파트가 있는데 문법 파트의 문제가 30개인가 20개인가 그런데요. 한 80%는 그런 겁니다. donate냐 donation이냐 혹은 도너냐 아니면 도네이트냐 그러니까 그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품사를 구분하는 거 있죠. 거의 그런 시험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명사인지 동사인지 잘 아셔야겠고요. 자, 그럼 됐고 이거 동의어 중에서 또 주다라는 기부하다라는 말이 이거 조금 더 어려운 말이지만 DOW로 바뀌고 여기다가 접두어를 앞에다 붙여서 기부하다를 만듭니다. 그게 뭐죠? endow 하면 역시 기부하다. 그래서 기부라는 명사, 요거는 명사를 어떻게 만드나요? 이 동사. 명사는 endowment. 그래서 그것도 발음을 endowment라고 자꾸 연습을 지금 이제 재미로 열심히 해두시죠. 이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껏해 그냥 소리만 내고 그러면 되는데 생각 좀 하고. 자, 그러면 endowment 이런 단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생각할 얘기들 많습니다만 우선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DON이 주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죠. 주세요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잘 못 알아들으면 죄송합니다. 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뭐라고 하죠? Pardon. 자, 그렇죠? 그런데 pardon이라는 말은요. 사실 pardon me 이게 이제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면이라는 말로 씁니다. 사면. 왜 추석 때거나 크리스마스 때면은 사면 시켜주잖아요. 그때 pardon이라는 말 씁니다. 여기다가 대사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면하면은 general pardon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용례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무슨 단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DON이 주다고요.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를 붙이는데 무슨 done 이렇게 만들면 일종의 용서하다입니다. pardon처럼. 그런데 이 앞에 접두어는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이렇게 용서해주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좋을 때 접두어를 주로 뭘 쓰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후덕하게 이렇게 좀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이해해주면서 양보하면서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발음이 condone 이렇게 되는데 여러 번 읽어주시고 condone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 사람이 마음을 좋게 쓴 거다 지금 좀 마음을 써서 용서를 한 거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pardon과 condone의 차이 이게 중요한 단어여서 설명을 길게 한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되게 많고 대표가 될 만한 단어를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 다 아신 단어지만 자, 발음은요. tradition 이라는 말에 이 DIT도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 말의 전통도 전자와 통자가 가리키는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영어의 tradition도 마찬가지인 거죠. 넘겨져서 주어진 것. 이게 전통이죠. tradition. 조상이 우리에게 넘겨주고 또 그 조상이 우리에게 넘겨주고 넘겨준 것. 그것이 tradition이라 되셨죠. 자, 그러면 anecdote는 그래서 외우겠고요. 밑에 있는 거 채우겠습니다. 기부자 도너고 너그러이 봐주다.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라는 접두어가 condone이 될 것이다. 이제 딱 붙여가지고 condone 여러 번 읽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자질 등을 타고나다 이러면 앞에다가 이런 단어가 있었나요? 기부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기부하다도 되고 자질 등을 타고나다도 돼요. 그게 뭐였죠? endow.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DOW가 뜻이 뭐였습니까? DOW의 뜻은 기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는 건 뜻이 뭐죠? endow를 내가 준다 이러면 뜻이 기부하다가 되고 그 다음에 신이 나에게 주면은 내가 뭐 했다는 게 되죠. 신이 나에게 인다우 했다라면 내가 어떤 기질이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의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인다우먼트가 기부도 되고 재능도 되는 까닭은 내가 준 것은 기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은 재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준다라는 말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거기까지만 볼까요? 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 1회 복용량을 도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약국에 가면은 매일매일 쓰는 말입니다. 한 번 복용량 도스다, 몇 번의 도시즈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요새 마약 얘기 많이 하는데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 마약 과용으로 사람들이 마약 과용으로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넘는다라는 접두어 over를 써서 과용이라는 말이 흔히 과용이라고 할 때 overdos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많이 쓰니까 받아야겠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자, 발음을 어떻게? 오해 강사가 있으니까, 스펠링 오해 강사가 있으면 아 발음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발음은 대충 뭉개는 거죠. 발음은 anonymous요. 자, anonymous 이러면, 이것만 열심히 발음하면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anonymous 하면. 컨텍스트가 있으니까. 중간에 동그라미는 오님이잖아요. 근데 오님이라는 스펠링이 뜻이 이름이거나 아니면은 단어라는 말이어서 접두어가 an 부정어니까 anonymous를 읽으면 이름이 없는. 그렇게 읽으면 되고, 그러니까 익명의, 한국말의 익명의라는 말을 신문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익명의 제보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단어입니다. 익명의라고 말할 때 그걸 영어로 옮기는 거는 참 많이 쓴 단어고요. 근데 외우기 되게 쉬운 게 오님이 단어거나 말이거나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름이거나. 밑에 보시면 동의어를 뭐라고 우리가 다 아는 단어 동의어? 시노님이라고 하고 반의어를 뭐라고? 엔터님이라고 할 때 그 오님이 바로 거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 외우실 단어가 약성어를 외워주시죠. 약성어. 발음이 acronym. 자, acronym 여러 번 해두고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오님은 단어라는 거고 에크로가 뜻이 뭐냐면 들어보셨죠? 무슨 에크로 빌딩 지어놓고 무슨 에크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보셨죠? 그쵸? 에크로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물론 에크로폴리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고 우리가 이 에크로란 말의 뜻이 뭔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자, 읽어보시고요. 에크로포비아. 제가 읽기를 기다리지 마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에크로포비아 여러 번 읽어두시고 그러면 먼저 읽어야지 생각할 시간을 좀 벌죠. 에크로포비아. 이거 포비아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공포증입니다. 포비아가 들어가면. 자, 여기 앞에다가 에크로 말고 다른 걸 붙여가지고 무슨 공포증, 이거 무슨 공포증이고요. 폐소 공포증, 이방인을 싫어하는 이방인 혐오증, 여러 가지 말을 대표적인 건 그 정도인데 만드는 거죠. 포비아는 기본적으로 공포증이고, 그 다음에 에크로라는 말은 뭘 무서워하는 거죠? 이게 뜻이? 고소공포증. 그러니까 높다는 말이거든요. 에크로가 들어가면. 자, 그러면 에크로님은 뭐냐? 높은, 그 다음에 에크로님. 높은 단어, 높은 글자 이렇게 됐잖아요. 약성어라는 거 왜 우리가 잘 아는 약성어 IMF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덜을 씁니다. 보통. 그러면 the IMF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이제 이거 가리키는 바가 뭐고 국제, international. 여기 뭔지 아세요? 돈과 관련된 monetary 이렇게 되죠. monetary 이 말도 중요한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표지로 나올 겁니다. monetary 되게 쉽죠. 머니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기금 이러면은 F가 가리키는 바는 funds. 돈에 대해서 이게 fund 말할 때 S 보통 붙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를 IMF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acronym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펠링을 분석할 수 있으면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anonymous 넘어갈게요. anonymous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어 갑니다.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것도. 강세가 앞입니다. 그럼 발음은 어떻게? apathy 이렇게 읽겠고 여러분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시고 나름대로 연습을 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패스를 동그라미 하고 나름대로 패스를 해석해서 이게 감정을 느끼다구나. 그러면은 apathy라는 말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pathy가 감정을 느끼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냉담, 무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apathy.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path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쉽죠. 공감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 공감을 느낀다 할 때 무슨 path? sympathy, 공에 해당하는 거 붙여서요. 그때 봤던 거니까. 그래서 apathy가 무관심이라는 거 어렵지 않고 동의어 있겠습니다. 동의어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넓혀보시죠. 원래 알던 것으로부터. 우선 무관심의 대표적인 명사 indifference는 확실하셔야겠고
그다음에 unconcerned이라든지 impassive라는 말이 냉담 아니고 impassive라는 형용사에 ity를 붙인 거죠. 그쵸? impassive에. 여러분 거기서 pass를 동그라미 하시고 pass가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명사는 뭐냐면 열정이잖아요. 열정. 열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션, 그쵸. 그러니까 패션에다가 부정어 붙이고 명사 만들었으니까 냉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이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 insensitivity. 그러니까 냉담, sensitive하지 못한 것, coldness, numbness, torpor 이랬고, 그 numb이라는 말을 잘 모르실 텐데, numb이 뭐냐면 얼얼하고 저린 거 있죠. 그리고 발이 같은 게 저린 거, 무감각해지는 거, 이런 걸 numb이라 그럽니다. 다리 같은 게 무감각해지잖아요. 저리면서.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감정을 못 느끼죠. numbness.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path에다가 여러 가지 5가지 단어를 만듭니다. 그럼 반자에 해당하는 말을 써야지 되는데요. 반대한다 이런 말 할 때 무엇을 반대한다라고 할 때 붙이는 접두어가 anti 이게 있잖아요. 이거 반대한다는 거 아시죠? 이거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강세는 P 스펠링 앞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니까 발음 어떻게 할 것이다. antipathy 이렇게 올리면 되죠. antipathy. 자, 그 다음에 냉담 무관심면 느끼지 않는 거니까 부정어 apathy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단어가 감정이입 공감 이랬는데 이게 감정이입 이렇게 하니까 공감이라는 말은 뜻이 뭐죠? 여러분 공감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퍼시가 공감 아닙니까? 동정? 그러니까 심퍼시를 요새 사람들이 쓰기를 주저하거든요. 왜냐하면 심퍼시라고 말하면 좀 불쌍해한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사정에 굉장히 공감한다 이렇게 말하면 네 상황 안으로 내가 들어간 것 같이 느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로 이걸 붙이는 거죠. 인물요. 그래서 발음하시면 empathy가 될 테고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그러니까 sympathy하고 비슷비슷하지만 전혀 불쌍하다는 느낌이 없는 단어. 충분히 알겠다 이 상황을. 이런 단어가 empathy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공감과 동정이라고 해석한 단어가 sympathy인 거고 자, 이신전심 이렇게 해석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느낄 수 있으면 멀리라는 접도 텔레 붙여서 발음이 텔레파스라고 하는 거 텔레파시 이런 단어가 나왔던 거고요. 그 밖에도 패스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텔레파시 바로 옆에 호메오패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메오패시 이거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동종요법이라고 해석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호모라는 말이 들어가면 호모가 우리가 알다시피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패스는 느끼다거나 또는 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호메오패시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문 같은 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알아두면 좋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이 막 붓는다 이러면은 오히려 여기다가 눈을 더 붓게 하는 그런 약물 같은 걸 바른대요. 주로 자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팔이 저린다 이러면 이걸 더 심하게 하는 그런 처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종의 처치를 해서는 면역성을 더 키우고 그래서 빨리 낫게 한다는 거죠. 조금 아시겠죠? 예, 그런 걸 호메오패스라고 하는데 요새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한번 들어두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로 가시면 23-1이에요. 발음은 amnesty. 자, amnesty 하면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MNE를 동그라미 하시고 MNE의 뜻이 remember, 기억한다인데 거기 A가 이제 부정어로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죄를, 전과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 죄를. 자, 그러면 amnesty라는 말은 전에 우리가 첫 시간에 국제사면단체를 뭐라고 한다? 국제사면단체. 국제라는 말을 적당한 자리에 붙이시면 됩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이게 국제사면단체. 자, 그렇게 할 때 맨 처음부터 봤던 단어고요. 그 다음에 MNE가 기억하다라는 거는 어떤 단어에 들어갈까요? 기억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remember.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명사가 머리에 기억, memory.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요. 자, amnesty. 이렇게 되면 그 스펠링 MNE가 들어가면 이걸 기억이라고 remember라고 했는데 메모리 이런 말 할 때 메모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메모리.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이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랑 진짜 똑같은 스펠링을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발음하시면요. mnemonics요. 여러 번 읽어두시고
니마닉스 할 때 요 뒤에 어미 ICS로 끝나면은 예를 들어 ICS로 끝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뭐 politics, economics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ICS로 끝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과명이거나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ICS로 끝나면은 그게 aerobics, 그러니까 기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술로 봐야 돼요. 기술로요. 그럼 여기 뭐냐면 이게 기억하다잖아요. 기억술입니다. 기억술. 니마닉스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은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pain 이러면 홀드라는 거 가지고 줄줄줄줄 기억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니마닉스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그거 우리 요새는 잘 안 되지만 왜 조선시대 왕들 이름 자 순서대로 외우려고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일종의 니마닉스가 되는 거죠. 외우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MNE가 바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게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이것도 어려운 단어지만 amnesia. 자, amnesia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어미를 보건대 이 단어가 뭐다? amnesia 하면 이게 병 이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끝나면 전부 다 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병이다? 기억을 못하는 병이다. 기억상실증을 amnesia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습하면 MNE가 익숙해지시겠죠? 아까 읽었던 요거요. 발음기 특이한데 M을 소리를 안 냅니다. 안 내기만 하시면 돼요. 글자 그대로 읽습니다. 니마닉스 그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amnesty라는 말은 사면이 된 겁니다. 그럼 밑에 보시고 사면의 첫 번째 동의 아까 이야기했던 그게 나오네요. 발음이 pardon. 자, 이거 금방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분 우리 사면 조용한 쪽으로 보낸다는 단어 나오잖아요. 용서. 어느 거? acquittal.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exemption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두면 참 영어 공부가 쉬워지고 재미있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 공부하기 표지어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뒤로 가시면 exoneration 이런 건 참 어렵지만 이것도 표지어로 할 거고요. exculpation도 열심히 공부할 거고 indemnity는 표지어에 또 나오고 absolution은 전에 공부하셨던 거죠. 그쵸? 이렇게 돼서 꾸준히 해보시죠. 하여튼 자기와의 싸움 아닙니까? 끝까지 버텨보시면 많은 단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발음은 amorphous. 모래 강세 넣고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어디에? morph라는 스펠링이 형태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건 형태가 없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무형의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읽을 수가 있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서 amorphous 연습해서 어디서 누가 amorphous 소리를 딱 들으면 아 내가 안다는데 이렇게 되고 무형이라는 뜻이 나오면 좋죠. 굉장히 쉽습니다. morph가 형태라는 것만 생각하면 뒤로 보시죠. 쉬운 단어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자, 그럼 무정형이라면 무에 해당한 잡도 amorphous 붙였죠. 그 다음 형태학 발음은요. morphology. pha의 강세가 붙고 그러니까 morph라는 어근에다가 학에 해당하는 OLOGY를 붙인 거죠. 학자에 해당하는 말은 O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OLOGY요. 자, 그러면 morphology가 형태학.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인 것 같으세요? 형태학이라는 말이. morphology가 나오면 이게 무슨 학문이다? 형태학이란 말 나오면 무슨 학문일 것이다? 여러분 공부하신 과목에서는 morphology란 말 안 했나요? 여기 하나 있던데. 생물학에서 하잖아요. 생물학 공부하신 분. 하여튼 계시던데. 생물학에서요. 왜 동물 형태학, 식물 형태학 그런 거 공부할 때 바로 이 morphology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morphology가 있거든요. 영어에서도 morphology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어떤 걸 morphology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펠링을 보고 영어에서 형태학은 뭐냐면 이런 스펠링을 보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가지고 요런 형태가 붙으면은 뜻이 뭐다? 부정 없다는 거고 이런 형태가 MN이라는 붙어다니는 형태가 있으면 이게 뜻이 뭐고 기억이라는 뜻이고 이런 형태가 있으면 뜻이 뭐다? 병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런 형태별로 이걸 형태소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가 딱 붙어 있는 거. 하여튼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morpholog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시간이 걸리고 별로 썩 좋지 않아서 안 하겠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영어에 워낙 단어가 많다 보니까 긴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긴 단어가 한번 쓰죠 뭐. 제일 긴 단어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이것 좀 올려주실래요? 세상에서 제일 긴 정상적인 단어, 그러니까 막 전문 용어 말고 그게 뭐냐면 establish 할 때 이렇게 쓰죠?
humanitarianism. 이게 가장 정상적인, 그러니까 웹스터 같은 사전에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단어 중에 세상에서 가장 긴 거래요.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게 한 단어입니다. 발음이요. Anti-disestablishmentarianism인데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이걸 어떻게 외웠느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게 끊는 거죠. 이게 anti는 뭐 뜻이 뭐고, dis는 뜻이 뭐고, establish까지가 뜻이고, 명사하고 형용사를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의 주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소를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외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뜻은 얘기 들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mentarian, 이런 무슨 사람들, 여기까지가 무슨 사람들이다, 무슨 테리안 이렇게 되면 이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주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establishment가 명사죠. 설립되어 있는 것을 깨자는 거, 그런 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의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establish가 뭘 말하는 거냐죠. 이게 성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의 영국 성공회의 국교화를, 영국 성공회 국교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교가 아닌 걸로 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대충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외워보시죠. morpho에다가 학문 morphology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영어학을 공부할 때도. 자, 그럼 morphology 됐고,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시면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단어들을 어떻게 외우느냐 읽어보시죠. 신인 동영론을 외우자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고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확실하게 잡고 하자는 거죠. 발음은 anthropomorphism입니다. 그러니까 anthropomorphism을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석하는, 즉 신은 인간의 모양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anthropo까지가 뜻이 뭔가요? anthropo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류학을 뭐라고 하죠? 인류학 뭐라고 하면 되게 쉬운데요. anthropo에다가 학문을 붙이시면 됩니다. anthropology. 그다음에 뭐 박애주의자를 philanthrope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anthrope 들어가면 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morph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와 관련한 이론, 주의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사람의 모양은 신의 모양과 닮았다. 이런 주의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알아줘야 되죠. 자,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변형이나 변성 혹은 이런 말인데 그 앞에다가 변한다는 접두를 넣으셔야겠고, 바뀐다에 해당하는 접두가 우리가 흔하게 쓰는 거는 뭡니까? 여기 있다가 위치를 바꾼다 할 때 아까 무슨 포즈? 위치를 바꾼다? transpose. 이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trans가 아니라, 왜냐하면 morph라는 어근이 굉장히 어려워서 trans보다 더 어려운 바뀐다는 접두를 붙이는데요.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던 메타라는 말입니다. 메타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가 어쩌고 뭐 메타 로봇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메타가 어쩌고. 근데 메타라는 말은 원래 뜻은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붙이시면은 강세가 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네요. 메타모르에 들어가네요. 발음은 metamorphosis. 메타모르포시스 여러 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타모르포시스는 문학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의 작품,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는 작품 뭐죠? 카프카의 변신, 그 제목이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영어로는. 자, 그럼 넘어갈게요. 23-3회 발음은요. atrophy, 강세가 앞이고 여러 번 읽어주시고요. atrophy, 동그라미 어디다가 trophy의 뜻이 여기 이제 영양이란 nourish라고 거기 적어놨는데요. trophy가 영양이라는 거는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발음을 잡고 하시면은 소리를 내보면 아실 텐데요. trophy가 왜 영양이 많고 가면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는 쉬운 동네가 있잖아요. 영양이 많아서 나무에 막 주렁주렁 열매가 열려서 트로피, 그쵸? 트로픽스, 트로피컬 에리어, 열대 지역 가면은 영양분은 뭐 풍부하잖아요. 그때 트롭이나 이거 같은 어근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정어 A가 붙었잖아요. atrophy, 그럼 영양이 없다는 거죠. 영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마르고, 몸으로는 마르고, 그리고 보통은 도덕심의 감퇴, atrophy. 사람들이 막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불감증 같은 거, 그런 걸 atrophy라고 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연습하시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영양 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양 실조와 영양 과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거기서 써요. 그 왜 북한의 어린이들 얘기할 때 영양 실조가 어떻고 영양 과다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단어 씁니다. 그러면 안 좋다는 내려갔다는 말로 이걸 붙여서 발음이 dystrophy 하면은 영양 실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높다라는 말로 왜 high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높다 여러분 말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거 낮다는 뭡니까? 낮은 거. 저혈압 이런 말 할 때 high 퍼하이포.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게 높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높다는 겁니까? 위에 거, 아래 거? 높다는 것. 위에 거. 하이퍼가 높다는 거고, 하이포는 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를 넣으셔서 하이포트로피 이렇게 되면 그게 영양 비대, 비만에 가까운 말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엄청 어렵고. 자, 강세가 O에 들어가고요. 발음은 어떻게 하나요? 발음을 자, O에 강세 넣으면 발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agnostic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agnostic의 동그라미는 어디다 가냐면은 G의 No에다가 하라고 적혀 있으니까 하고서 no 알다라는 말을 적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agnostic 할 때 그럼 G의 No가 알다인데 A라는 접두어가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gnostic은 모르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데 agnostic은 명사고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뭔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또는 비현실적인 거 이런 건 난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게 agnostic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그 뜻이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동의어가 왜 unbeliever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agnostic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도 혹은 안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 완전히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agnostic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G의 No가 알다라는 스펠링이 이게 단어가 되게 많고 굉장히 어렵지만 아셔야 될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는지 볼게요. G, N, O가 들어가서 우선 대표적인 말은 인식하다입니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어떤 것을 알아차렸다 할 때 뭐라고 하죠? 자, 발음은요. recognize 할 때 이 GN이요. 그러면 GN에다가 접두어가 흔히 이 CO가 잘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잘 알다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recognize가 있고 좀 전에 agnostic을 하신 겁니다. 이 단어가 좀 전보다 훨씬 편해지셨습니까? agnostic을 볼 때.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때보다 이해되고 연습했으니까 어려운 자기가 느끼기에 어려움의 정도가 자꾸 떨어져야 됩니다. agnostic이라는 말이 자기 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GNO가 알다. 더 쉬운 말은요. 이게 다 들어간 말이 하나 더 있네요. 무시하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말 할 때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다 부정어로 뭐라고 하죠? ignore. 이렇게 하면 무시하다. 그럼 여기서 ignore에서도 또 중요한 단어가 파생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펠링 이거 많이 바뀌긴 하지만 잘 알다 아까 CO 붙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붙여서 이게 잘 알다거든요. G가 빠진 거죠. CONN이 요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 어떻게 붙이면은 감정가, 감식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 감식가를 뭐라고 하죠? 시험에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발음은요? connoisseur. 자, connoisseur. 들어보셨죠? connoisseur라는 말 여러 번 읽어두고 이런 단어를 우리가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주로 이제 connoisseur라고 하면 이게 감식가라는 해석을 빠뜨리지 않는데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의 질을 금방 알아내는 되게 그런 이제 식도락가처럼 그런데 그냥 잘 알아채는 이런 사람을 connoisseur라고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죠. 프랑스에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채워보죠. 이제 알아차다, 인식하다라는 동사가요. recognize고 무시하다가 ignore고요. 수치스럽고 비열한이라는 형용사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발음은요. ignoble.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지. ignoble과 ignominious. 어느 게 시험에 나왔었죠? 행시에? 이것 중에서? ignominious가 나왔었던 것 같죠? 수치스러운 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하다 해볼게요. 그럼 예측하면은 미리, 예자에 해당한 접두어가 뭐죠? 미리 알아본다는 거니까.
풀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용이 그냥 미리 이렇게 딱 보니까 다 그럴 것 같다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척 봐서 안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보건대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프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느낌을 주는 접도 프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prognosticate요. 여러 번 읽어두시고 나중에 표제어가 나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신 나중에 편해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면 저도 나중에 편하고. 자,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불가지론자는 뭐라고 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발음은 agnostic 그럴 테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 이런 거 다 중요한 단어. 병원 가면 진단서 항상 이 단어거든요. 발음은 diagnosis요. diagnosis 그때 GNO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다이아도 무슨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죠. 신분을 감추고 익명에 그럼 아까 우리가 익명이라는 말 anonymous를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꼭 이름을 안 밝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알려지지 않도록 신분을 감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암행어사 이런 사람들 신분을 감추고 돌아다녔다. 이게 그 단어거든요. 그럼 부정어로 앞에 뭐 하시겠어요? 알지 못하게. 부정어로 많이 쓰는 접두는 두 가지. in 아니면 디스. 가장 대표적인데. 그럼 여기서 인이 어울리나요? 디스가 어울리나요? 붙여보세요. 발음은 어떡하지? 인카그니토 아니면은 디스카그니토. 어느 게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인카그니토가 맞습니다. 디스라는 말에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디스가 되면 따로따로 분산된다는 느낌, 모여있다가 떨어진다는 부정어의 느낌이 있는데 이건 전혀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반대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상으로도 어울리고요. 이거 나중에 표제어 되고 강세가 O에 있기 때문에 발음이 incognito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두세요. incognito. COGN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인도 우리가 알고 연습만 된다면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 감정가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접도 can. 발음은 connoisseur 강사에 놓고요. 그 다음에 꽤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발음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needs, the, needs, the, allergist. 자, 그러면 강세는 어디에 있냐면 한번 다시 강세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보죠. anesthesiologist 됐잖아요. anesthesiologist 이렇게 중얼중얼 하니까 되죠? 자, 강세는 어디 있냐면 allergist이랍니다. O에 있어요. 그럼 앞에를 이제 좀 뭉개야 됩니다. 되게 빨리 하면서 발음이요. anesthesiologist요. anesthesiologist. anesthesiologist. 됐네요. 자, 그럼 소리는 됐고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했냐면 ESTHES 그 부분에 동그라미 했는데 그 스펠링이 ethis 이렇게 됐는데 엄청 어렵죠. ethis 영어 같아 보이지 않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진짜 그야말로 로마자 라틴 글자 거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스펠링 되게 특이합니다. ethis요. 그래서 이게 뜻이 자체가 그 feel 감정을 느끼다라고 했지만 감정을 느끼다 중에서 아까 했던 단어가 있잖아요. 감정을 느끼다 아까 뭐였죠? 우리가 왜 냉담함 했었잖아요. indifference의 동의어. 냉담함. 냉담함 생각 안 나세요? 냉담함. 감정이 뭡니까? 그러면 공감을 뭐라고 하죠? 동정. 어떤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걸 sympathy라고 하고 그래서 패스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붙이면 냉담이 되죠? apathy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path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뭘 느끼는 거냐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this는요 눈으로 느끼고 머리로 느끼는 거죠. 심미적인 미적인 것을 파악하는 이런 말입니다. 아주 섬세한 것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anesthesiologist 하면은 그런 이렇게 심미적이고 미세한 것들을 느끼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문적인 사람이니까 그게 마취과 의사가 됐던 거고요. 자, ethic라는 말은 스펠링을 이렇게 익혀두면 좋은 게 발음은 aesthetic 이렇게요. 영어로 읽어두시고 aesthetic 하면 여기 뜻이 뭐 심미적인, 예술적인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뭐 예술가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 피카소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화가가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있나요? 미국 화가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잭슨 폴록 이런 남자 화가도 있지만 여자 화가 되게 유명한 조지 오키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우리 리딩 책에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 글을 읽어보면 이제 화가라든지 뭐 음악가라든지 얘기하다 보면은 미학적으로 말할 때 뭐 미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단어 이겁니다. 이사릭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미학과 있잖아요. 저기 뭐 몇몇 학교들에 미학과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발음이 aesthetics 이렇게 되고요.
aesthetics. 자, 그럼 그런 거 연습하셔서 anesthesiologist가 편해지도록 만들어 두시면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사면이 뭐죠? 사면. amnesty. 그 다음에 amnesty가 왜 사면인지 아시죠? 중간에 기억을 안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화. 밖으로 주어지지 않은 이야기. anecdote. 그 다음에 냉담한 마음은 금방 얘기했지만 apathy. 그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무형의 형태가 뭐고? morph. 자, 그럼 무형의를 뭐라고? amorphous. 소리 내서. 그 다음에 익명에는 이름이 없는 걸 anonymous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부가지론자.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agnostic. 그렇죠? 발음을 자꾸 하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거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지금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발음을 더 빨리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 해보죠. 마취과 의사. 발음은 anesthesiologist.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어려운 말들이었는데 책으로 가시죠. 어디냐면 몇 렉처죠? 어디? 17화차례입니까? 예. 자, 그럼 여러 번 하고 오늘은 한 4개쯤 나가볼까요? 자, 발음 어떻게? adventitious 항상 t에 올리시고요. 자, 여러 번 해두고 adventitious는 어렵지 않은 단어 advent와 adventure를 섞은 형용사 우연히 갑작스러운 이런 형용사다. 하지만 vent가 come 오다라는 건 분명히 해주시고요. 개체지라는 명사 적어보시죠. 발음 개체지 venue.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revenue. revenue 분명히 해주시고 예문 읽겠습니다. 영어로 가시죠. 랄튼 박사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치료책, cure. 치료책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죠. 이때 연치사 to로 되게 볼만합니다. The cure to cancer. 이래야지. 이 to 말고 다른 게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cure와 비슷한 말 동의어가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치료하는 게 cure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이라는 명사가 뭐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some problem. 이것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명사는 또 뭐가 있죠? answer to something. 그래서 뭔가 해결책에 해당하는 말은 to랑 같이 다닌다. 자, 여러분 cure to cancer. 암에 대한 치료책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원래 했던 게 아닙니다. 영어로 가보죠. 그의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다음 그는 he stumbled upon it completely by chance 하는데 완전히 우연히 by chance 우연히 stumbled upon it 하면 거기에 완전히 쿵당쿵당 stumble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stumble 형광펜 칠해주시고 요거는 쿵쾅거리며 우리나라 말에 자빠졌다거나 그건 똑같지 않은데 그런 느낌인데요. 자빠지다거나 곤두박질 치다거나 그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게 쾅 하고 넘어졌다는 거죠. stumbled upon it completely by chance 하면서 전혀 생각지 않게 뭐 하다 보니까 푹 거기에 닿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t completely by chance in an adventitious mistake in the lab 해서 생각지 않은 실수를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자, 그럼 넘어가시고 그 다음 단어 갑니다. 강사 앞이고요. 발음은 affable이고 자, for가 말하다여서 affable은 가까이 와서 말을 거는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고 이런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fa가 말하다라는 걸로 무슨 단어가 여러분 생각이 나시냐면 서언해볼까요? 서언 앞서 말하는 것 미리 말하는 것 발음이요. preface라는 말의 서언 그러니까 for가 말하다기 때문에 그 다음에 fess가 말하다기 때문에 고백하다가 뭐라고? confess 이런다는 거 이런 거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주시고 affable을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발음 aggrandize. 여러분들 느낌이 만약 우리가 자유롭다면 aggrandize 손짓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수업하고 있다면 그러면 더 잘 외워졌겠네요. grand 동그라미 하시고 aggrandize 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대하다 이러면 예문 좋습니다. 영어로 읽어보죠. 발음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뭐합니까? aggrandize their naked aggression against Korea. 한국에 대한
naked라는 말은 뭐냐면 벗은이라는 게 자명한, 너무나 노골적이고 분명한, 한국말 때로는 노골적인으로 해석하고요, 때로는 자명한이라고 해석하는데 원래 뜻은 이게 겉으로 걸친 게 없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분명한 공격, 한국에 대한 공격을 미화시킨다. 그것을 aggrandize, 과장하고 미화한다. 그들의 강요된, 그 다음 발음, 이건 공부한 단어, annexation. 이렇게 읽으면 뜻이 팍 생각이 나야죠. annexation, 합병. 자, their first annexation of the peninsula, 한국반도에 대한 강요된 합병을 미화시키는데, as a mission of co-prosperity, 공동 번영을 위한 사명이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수행하느라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한 거다. 이런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pprobation. 자, bay에 강사 넣고요. approbation 하면은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하고, probe라는 스펠링은, 이거는 원래 뜻은 뭐다? probe의 원래 뜻은 테스트, 이걸 외워주죠. 테스트하다. 테스트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테스트를 해서 prove, 판명이 되고, 그럼 prove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approve, 승인이고, 그렇죠? 테스트에서 prove로, prove에서 approve로 가는 단계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그것 말고도 있었잖아요. 반증하다가 있죠? 주어가 목적어가 틀렸다는 걸 밝힌다가 뭐죠? disprove고, 그다음에 승인하지 않는다 이러면 disapprove.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지만 연습이 되게 필요합니다. approve와 disapprove, 그다음에 approve와 disapprove 이런 거 연습해 주시고, approbation은 승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scribe고, 동그라미는 scribe가 적다여서 A를 B에 타서 돌린다라는 말이었고, 동의어가 좀 있으면 뭐가 나오겠죠? A를, 이거는 저 사람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다. 주다. tribute. 자, ascribe A to B, attribute A to B는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같이 적어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scribe 들어가는 말들은 단어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 외울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scribe에다가 쉬운 것부터 하죠. 제가 적으면 뜻 말하실래요? 이건 쉬운 단어니까. 자, 발음은 inscribe, 뭐하다? 기입하다, 적는다, 새긴다. 그 다음에 발음은요, describe 하면 묘사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describe의 D 뜻이 뭔지는 나중에 D 접두어가면 제대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쉽고 나머지는 어렵나요?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발음은 transcribe 하면은 transcribe 적는데 어떻게 적는다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를 옮겨서 적는 거. 복사하다, 밝혀 쓰다, transcribe. 그 다음에 조금씩 어려워지죠? 발음은 subscribe. 이거는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subscribe 뭐하다? 정기구독 신청하다, 그 다음에 지지하다, 또는 뭐 기부금을 내다. 원래 어떻게 나왔냐면 신청서에 서명하다.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subscribe. 그다음에 여기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단어로 이게 있었는데 어쩌면 여러분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발음은요. conscript. 자, conscript, 징병, 징집병. conscript. 우리나라 그렇고 좀 징집병 가지고 이제 군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징집병제를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군력이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컨스크립트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느냐 그렇게라든지. 자, 그러면 ascribe 되셨고 뒤로 가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만 읽으면 되겠고요. 예문은 1번 보겠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adventitiou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뜻이 우연히 생각지 않은. 그 다음에 2번 발음은 affable 강사 앞이고 붙임성 있고 사근사근한. 3번 발음은 aggrandize 하면 거대하고 거창하게 미화시키다. 그다음 approbation 승인. 그 다음 ascribe 하면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자, A 읽을게요. with a relationship to, not pair of, with a relation이 없답니다. 답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일이에요. 생각지 않았던 일이죠. 답은 adventitious. 맞죠? 관계가 없었던 일이라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C로 가시면 발음은 putting others at ease. 한 사람을 at ease, putting others at ease. 그럼 어떻다는 거죠? affable. 그쵸? 자, 그 다음 E로 가시면 to increase or make greater. 그럼 답은 뭐죠? aggrandize. 예, 좋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18번 가겠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한다? aspersion 이럴 테고, 동그라미가 spurse다. 그래서 A라는 접두어는 방향성, 누구를 향해 촥 끼얹었다. 이게 지금 이 사람 비방하는 거죠. aspersion. 자, 그 다음에 spurs라는 말이 뭐 이렇게 뿌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산시킨다라는 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뿌린다는 내용하고는. 그럼 접두어를 적절하게 챙겨주자. spurs라는 말에다가 접두어를 뭐를 챙겨주면 뿌린다가 될 것이다. 분산시키다. disperse. 이렇게 하면 아주 너무나 이제 어근을 제대로 알 때 disperse란 말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나 있죠. 무슨 아일랜드? 섬들이 어떤 섬들? 섬들이 어떻게 돼 있다면
드문드문 점점이 이렇게 뿌린 것처럼 드문드문 이렇게 놓여있다면 무슨 아일랜드? sparse islands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aspersion하고 두루 다 외우시는 겁니다. 나중에 연습해 주시고요. 단어를 보다가 좀 내가 뜻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자꾸 예문을 읽으셔야죠. 이 책에 지금 남아있는 예문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영어로 가시죠. How dare you 하고 자, there라는 말 뜻이 뭐냐. How dare you, there. 우선 조동사입니다. there가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there의 뜻은 감히. 어떻게 그러느냐. 도대체 감히 네가 이럴 수가 있는지 화가 났죠. How dare you take the name of Norton Boys School 해서 이 학교의 이름을 어떻게 네가 감히 공격할 수가 있느냐? By slandering our highly qualified teaching staff 해서 slender라는 말을 어저께 우리가 asperse인지 그런 말을 동의어로 봤었는데요. 시험에 나왔거든요. slender가 올해 뭐 행신인가 거기서 왜 bureaucracy라는 말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된다는 것은 참 이상한 현상이다. 이러면서 나올 때 bureaucracy 관료제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안 좋은 뜻이 있다는 것. 그게 slender라는 말로 나왔었습니다. 그 지문에서 slender를 모르면 되게 해석을 못하고 헤매게 되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이 하는 말이니까요. 보세요. 거기 aspersion의 동의어 영어로 설명하는데 slender 딱 나오잖아요. 많이 하는 말이라고요. slandering our highly qualified teaching staff 했고, 여러분, 그 teaching staff을 밑줄 그으시고, teaching staff 하면 이게 교수진 아닙니까? 맞죠? 근데 교수진을 다들 한 단어로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교수진.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 많이 하는데 꼭 알만한 단어를 모르는 때가 가끔 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faculty 알만한 단어거든요. 발음 faculty. 교수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teaching staff이죠. 우리 학원에도 보면은 teaching staff 있잖아요. 그걸 faculty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왜 1층에 가면은 아니면 여기도 왜 그 선생님들 쉬는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우리가 뭐 teachers restroom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만 가는 화장실처럼 들리고 그렇게 안 하고 faculty lounge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faculty라는 용어는 굉장히 알아두만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뒤에 맞아 읽어야죠. Your aspersions에서 네가 비방하는 그 말은 are only a vicious attempt 하면 vicious, 사악한 시도일 뿐이다. To avenge your dismissal 해서 avenge 공부했네요. 여러분 avenge 뜻이 avenge 보복하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복하냐면 your dismissal을 보복합니다. 그럼 dismissal이라는 명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 어디에서 왔을 것 같으세요? dismiss에서 왔겠죠? dismiss 이렇게 흩뿌린다라는 말이고요. 거기서 dismissal이 됐으니까 이게 흩뿌려진 건데 해고입니다. 해고. 우리나라 말에 해고하고 되게 가까워요. dismissal 하면. 그러니까 개인을 해고했을 때 dismissal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고하면은 fire 이런 말 알죠? 그렇죠? fire. 근데 fire 하면은 완전히 막 펑 하고 총을 쏴가지고 사람이 막 쫓겨난 것처럼 그런 되게 좀 강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좀 해고당했다 이런 말 dismissal 같은 게 편한 말이죠. 너의 해고를 avenge 보복하려는 사악한 시도일 뿐이다. by 그다음 또 다른 우리가 공부한 단어 발음은 abasing our reputation에서 abasing 이런 단어 보면은 딱 어디를 의미로 잡아야 될지 아시잖아요. 뭐가 의미다? 베이스 바닥으로 깎아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죠.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ssess.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 단어. 자, 동그라미가 sess에서 sess가 sit 앉다고 가까이 바싹 다가들어 앉아서 이제 이 사람이 assess를 보면요. 뜻이 재미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한국말 있는 걸 보면 assess가 사정 평가한다는 건데 특히 뭐를 평가하냐면 재산이나 수입을 평가합니다. assess.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고요. 그래서 재산이나 수입 따위를 평가해가지고는 세금을 더 먹이거나 아니면 벌금을 먹이거나 손해배상 따위를 하다. 이런 말이 assess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알아서 이제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assess가 되는 거 원래 뜻은. 자, 그러면 assess 알았고요. 우리가 assess가 sit 앉다라는 말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거는 표정으로 봤습니까? 근면한? 봤던 것 같네요. 근면한 영어로 어떻게? 계속 앉아있는 근면한 assiduous. 그건 이제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꽉 잡아두시죠. 많이 적어서. 그 다음에 또 어제 여러 가지를 어제 이다가 됐네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하고 오늘 복습하고 이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나오시고 조금만 자기 공부를 하면은 잘할 수 있죠. 그리고 훨씬 쉽게 외우잖아요. 발음 어떻게? dissonant고 뜻이 뭐였지?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 떨어져 앉아있는 사람 누구? 반체제 인사. 반체제 인사. 이거 어떻게 제가 문선명, 문익환 이런 분들을
문선명 아니고 문익환 그다음에 또 뭐 백기환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디서넌트라고 하는 거고 체제 반대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시위하는 사람 저기 강화문 같은 데 시위하는 사람들은 디센터라 그럽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반대하는 사람이죠.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거는 무리고 아무나 디센터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시위만 하고 그러면 디서넌트는 유명한 사람이어야지 하는 말이고. 자, 그다음에 또 시리 들어가는 말들 assess에서 세스 들어가는 말 중에 중요한 단어가 이거잖아요. 자, 발음은 abscess. 자, abscess 억지로 붙어 있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뭐죠? 강박관념, obsession. 자, 그럼 obsess는 이제 그조차를 능동동사로 잘 안 쓰고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I am obsessed with something. 이런 구조를 취합니다. 항상 with란 아니고요. 왜냐? 왜 with란 아니냐면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with가 들어가는 거는 with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라고 해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라고 해석하면 돼요, 대체로. 이 I'm obsessed with something 하면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강박관념이 되고. 그렇죠? 자, 저렇게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obsession으로 쓰거나 그거 분명히 해주시고 저 뒤에 또 표제로 나오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동사로 읽으시면 발음이 어떻고? attribute 이럴 테고 명사를 하면 강세가 앞이어서 발음이 attribute 이렇게 되고 뜻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겠고요. attribute이 주다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A를 B 탓으로 하다고요. 그다음에 뭐 attribute이 명사로 그냥 하면 뜻이 뭔지 어제 우리 한참 이야기했는데 attribute 뭐였죠? 공물, 작은 나라한테 공물을 바쳐라, 조공, 이게 이제 attribute이 된다. 지금은 attribute이라는 말을요, 보시죠 여러분. attribute이 옛날 말로 분명히 제가 어제 수업 들으신 분들 왜 urbanization 이야기하면서 초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계층화된 사회가 될 때 조공을 요구했다 할 때 트리뷰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트리뷰 쓰는데 지금은 조공이라는 말로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조공을 서로 바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트리뷰이 옛날 말로 조공이 현재는 뭐가 됐냐면 헌사, 헌정 또는 또는 찬사 이렇게 자꾸 바뀌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걸로는 유명한 가수가 있으면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누구죠? 신중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나이 많은 신중현 그런 분을 아시죠? 키 조그맣고 기타 잘 치시는 분. 근데 그런 분 있으면 이제 좋아하는 후배 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헌정 앨범을 만든다 이러면서 앨범을 만들죠. 그때 제목이 이렇게 씁니다. 트리뷰스로. 근데 이제 그런 헌정이거나 헌사거나 찬사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찬사를 바친다 이런 동사를 만들 때 동사 구조를 할 때 여기다 동사를 뭘 쓰냐면요. 그러니까 바친다 이러면은 준다라는 말로 뭐 기부 심지어는 기부거나 아니면 준다로 저번에 우리 왜 자기를 수여한다라는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기라는 찬사가 뭐고? accolade 뭐 가까이 accolade. 그럼 그때 수여하다는 말이 뭐였죠? bestow. 이게 수여하다. 자기 수여에 해당하는 굉장히 거창한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다 쓰지 않고요. 여기다 뭐 하냐면 동사를 pay라고 합니다. pay tribute to somebody. 왜냐? 원래 말이 tribute이 무슨 뜻이었기 때문에 조공, 돈 같은 거를 지불했던 것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도 pay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pay tribute to라고 하고 왜 bestow accolade to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트리뷰트 기억해 주시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요거 예문 읽어보죠. 자, 발음은요. 당신이 언급하기를 you've mentioned all of his negative characteristics에서 모든 negative characteristics 부정적인 그런 특성들만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 qualities which make him so loved. 해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qualities, characteristics 이런 게 다 attribute의 동의어죠. 자, 분명히 어떤 사람, 자, adore 가로 열어주시고요. adored by millions 가로 닫아주시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adore, 이거 adore 어려운 단어 나중에 아셔야 되거든요. adore, ad라는 말을 그에 대해서 칭송한다는 말입니다. 자, 수백만에 의해 칭송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must have some redeeming attributes as well. 그래서 뭔가 redeeming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완하는 이라고 해석했는데 좋고요. 보완하는 한국말로 우선 적어주시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re라는 접두어가 뭐죠? 다시 뭔가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이 나쁜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고 보완시키는 그런 자질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는 자질로 썼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ver. 자, 동그라미 어디다가
the라는 말 들어가면 이게 true다, 진실이다. 그래서 over 진짜라고 이렇게 되게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게 over요. 자, 그러면 ver 들어가는 말로 해서 이런 단어가 있다. 어떤 데서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 나중에 표제로도 나오고요. 자, 발음은 veritable. 어디 잡지 같은 데 보니까 veritable 이런 말 써있더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을 되게 멋지게 말한 것 뿐이다. very를 멋지게 말한 것 뿐이다.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참으로, 진실로 이런 내용. 진짜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사로 만들 수가 있죠. ver를 살려서 명사로 만들고 진실성, 참됨 이런 명사 만들면 ver 어근에다가 어떻게 뒤에다 뭐를 하면은 성? 무슨 성 할 때 뒤에 붙이는 거? ity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로 얘기 있었는데 발음은요. 발음은 verdict 그러면 뜻이 뭔가요? 편결, 배심원들의 편결, 진실된 말 이렇게 저런 거 이제 같이 잘 외우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over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발음은 강세가 저기 어떻게 읽나요? accusative 이렇게 읽고 qui에 살려서 딱 여기 있다가 동사 무엇에서 왔다는 걸 동사 무엇에서 acquire에서 왔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accusative는 자꾸자꾸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넘어가셔서 탐욕스러운이 된다로 하겠고 지금은 여러분이 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죠. 지금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accusative.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cquire에서 왜 무슨 quire란 동사가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질문하다는 inquire, 그다음에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는 require. 그래서 파생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동사부터가 확실하면 나갈 수가 있죠.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예문 보죠. 영어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말로 샤프하다.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일 거다. 그는 catch on이라는 말을 파악하던데 되게 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호기심 좀 긍정적이죠. 자, 그는 나는 결코 그렇게 많이 알고자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1번 발음은요. aspersion 그러면 비방. 그다음에 2번은 assess 하면 평가하다. 3번에 attribute A를 B에 타서 돌리다거나 아니면 자질. 그 다음 aver 진짜라고 얘기하다. 그 다음에 accusative 많이 얻으려고 하는. 자, 그럼 A 읽으시면요. having the desire and or facility to make gains. gain, 소득을 얻으려는 욕구도 있고, 그런 어떤 수월함, 능력도 있고, 어떤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것, gains.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거. 그렇죠? 요구하는, 자꾸 얻으려고 하는, accusative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C갑니다. 발음은 characteristic, distinctive feature, 이러면 뜻이 attribute이겠고, 2로 가시면 damage to a name or reputation 하면은, reputation, aspersion. 자, 뒤로 가주시고요. 발음은 어떻게 한다? affectation. 여러 번 읽어두시고, affectation은 우리가 이거 어떤 명사랑 구분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애정이라는 명사는 affection이 있고, affectation은 한자를 적어두시죠. 훨씬 분명할 겁니다. 할 위자에다 사람 인을 붙이셔서 affectation은 거짓되게 하는 어떤 위장이나 가식이 될 것이다. 발음 연습해 주시고요. fact 들어가는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생각들 아십니까? 아주 많았다는 거. 팩트가 기본적으로 하다여서 이거 하나 적어두죠. 이 하는 거니까 요인이라는 명사가 팩터잖아요. 그럼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은 그 좋은 일 하는 사람, 기부자, benefactor, 나쁜 일 하는 사람, malefactor, 뭐로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다와 연관인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그거는 차차 볼 테니까요. 놔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front고 동그라미는 front, AF가 얼굴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탁 한다는 거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affront 하다가 모욕하다고 아까 우리 모욕이라는 명사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명사는 aspersion이었고 이거 동사 만들면 asperse 이렇게 만들면 지금 한 affront와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front가 얼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대결하다 직면하다 누구하고 이제 적수를 딱 맞닥뜨리는 거죠. 이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대결하고 딱 맞닥뜨리다가 confront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llege고요. 동그라미 어디다가 LEG 스펠링의 동그라미하고 LEG의 뜻이 이게 LEG의 뜻이 뭐였죠? send 보내다인데 어디에다 탁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주장하다?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주장한다는 말이 allege가 된다. 되게 주의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LEG가 보낸다 해서 어제 우리 열심히 외웠던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칠판 여러분 뜻을 말해보시죠. 자, 발음은 delegate,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발음이요. relegate.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대표는 어떻게 뒤로 보냅니까? 아니면 밑으로 보냅니까? 대표는? 밑으로 보내는 거죠. 파견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가 delegate이고, 그 다음에 relegate는 그럼 뭐죠? 동사입니다. relegate는 좌천시키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해주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강세가 앞이고요. 발음은 arrogate고, 자, 동그란 arrogate 강세 살려 잘 읽고, 그다음 명사가 어떻게 된다? arrogation. 자, 요거는 더 달라고 하는 사칭이나 횡령이나 되셨죠? 자, 예문 읽어보죠. 여기서 영어로 갑니다. 걔네들이 came upon, 걔네들이 came upon 이라는 말은 come upon은요. 우연히 맞닥뜨리다. 그렇게 알지 않으면 해석이 막 망가지죠. 그래서 우연히 맞닥뜨리다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뭘 맞닥뜨렸냐면 an empty vacation cabin on the mountain. 그래서 산에서 그 비어있는 그 cabin, 오두막집을 하나 우연히 맞닥뜨렸군요. 그리고는 그냥 생각지 않고 뭐 고민 없이 simply라는 말은 고민 없이 made it their own 자기네 걸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elevated its food supplies and facilities 모든 거 다 사칭하고 횡령하고 다 써버렸다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써버렸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sseverate. 자, 동그라미 어디다가 sever 의 뜻이 serious 심각하게 누구에게 이게 딱 주장하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면 severe가 되게 심각하고 혹독하고 이런 말이니까 severe를 물론 형용사 이걸 쓰지만 접두어를 붙여서 어떤 접두어? 발음이요? persevere 이렇게 말하면 persevere가 뜻이 뭐다? persevere 뜻 뭐였죠? 심각하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을 끝까지 뭐 한다는 겁니까? 참아내다. 그러니까 persevere가 잘 안 외워지시면 동의어 endure라고 붙여두기도 하고요. 뭐 한국말로 자꾸 적어도 보기도 하고 방법을 써서 자꾸 머리에 인상을 남겨야죠. 그리고 이 단어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명사 만들면 perseverance가 되는데 그 한국말에 뭐 불굴에 있네 뭐 이런 정도에 가까울 것이고 perseverance가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고시 perseverance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수업도 그렇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끝까지 버틸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수업도 끝까지 다음 달 말까지 여러분이 버티시려면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 버티는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안 나오고 싶어지고 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내가 왜 수업을 들었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끝까지 버틸지 말지가 판가름 날 겁니다. 별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만두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유가 분명하다면 끝까지 있어야겠고. 자, severate 예문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어가죠. 나는 100% 확신하고 그리고 성서에다가 맹세를 할 수도 있다. 뭐라고? 커튼이 가져가는 걸 봤다고 맹세를 할 수 있게 돼. 이게 asseverate죠. 정말 이건 확실하다. 라고 레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 카메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죠. 그의 확고한 assertion 단언이죠. 그의 확고한 단언이 우리를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이요. 이거 뜻이 아셔야 되잖아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이요. 어쩔 수 없이 커튼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 하여튼 너무너무 심각하게 주장할 때 asseverate라고 한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은요. affectation 위장. 2번 affront 모욕하다. 3번 allege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막 주장만 한다. 그 다음 발음 arrogate 사칭하다. 그다음 asseverate 엄청 심각하게 주장하다. 자, A 읽으시면요. To affirm positively and with conviction. affirm이라는 말과 마찬가지. asseverate. 그 다음에 C로 가시면요. mannerism adopted to impress. 해서 남한테 impress 되게 인상을 멋있게 주려고 막 무슨 그런 태도를 취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affectation인 거죠. 자, 다음 E로 갑니다. intentional slight or offense. slight라는 말은 약간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명사로 할 때 모욕이란 뜻이 있습니다. 모욕. 그래서 되게 어렵죠. 슬라이트가 약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모욕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근데 고의로 모욕을 한다. 그럼 답이 뭐죠? affront. 자, 그럼 넘어가시고 20까지만 보려고요. 자, 발음 강사 살리셔서 발음이 attenuate고 자, 동그라미 어디다가
tenue라는 말이 thin, 마른다는 겁니다. 근데 at라는 접두어는 그냥 말랐다 이게 아니라 자꾸 더 마른 방향으로 더욱더 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ttenuate가 소모시키다, 소진시키다, 약하게 하다 이런 말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그거죠. 자꾸 가볍게 한다가 비슷하잖아요. 완화시킨다라는 말. 발음은요. 가볍다가 뭡니까? 가벼우니까 들기 쉽다라는 어근이 LEV 여기다 동사 접두어하고 전미어 붙이셔서 단어를 만들면 alleviate나 attenuate나 비슷한 말일 것이다. 여러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ttenuate를 그냥 살리고 접두어를 바꾸면은요. 경감시키다라는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막 짐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 준다는 거긴 한데 경감하려면 가볍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빼내야 되니까 접두어를 뭐로 할 것이다? extenuate로 할 것이다. 그쵸? 그런 거 연습하면은요,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다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 못 외우고 그게 단어 외우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면 extenuate나 attenuate의 뜻이 뭐다라는 거 한국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독해를 해야지 활용 범위를 넓혀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쯤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attenuate, extenuate를 외우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외우는 것까지는. 예문을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발음은요. accolade, 강세가 앞이고요. 자, 그럼 콜이 목이어서 뭐 목 가까이에 그거 예문 확인해 봐야죠. 디제트 베스토 쓰는지 보겠습니다. 영어로 가죠. 그 의장이 로드 칭찬했다고 the work of the Red Cross in the community 공동체 내에서 적십자의 작업을 칭찬했다. 그의 연설은 send the praises of the director Mr. Keating 그를 칭찬했는데 그리고 also 보시죠. bestow accolades to도 아니고 전치사를 to를 쓰는 게 아니라 bestow accolades on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수여한다고 할 때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on을 쓴다는 거죠. to가 아니라. 그쵸? pay tribute to 이렇게 됐는데 이거 accolades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n을 쓰는 거죠. 자, 그럼 bestow accolades on Mrs. Keating for her undying support. 죽지 않는 이라는 말이 끊임없는 이겠죠. 자, 나중에 복습해 주시죠. 이런 예문은 자꾸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발음은 accost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accost는 approach. 붙여서 외우시죠. accost는 approach다. 그냥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냥 좀 기계적으로 automatic하게 외우도록 하죠. accost는 approach다. 옆으로 다가온다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 예문 재미있으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djudicate. 주드의 강세 넣고 내용은 되게 쉽죠. adjudicate 무엇에 대해 판결 내리다. 주드라는 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드가 들어가서 이제 형용사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겠는데 자, 발음이요. judicious와 그 다음에 judicial. 스펠링 judicial 맞는 것 같은데요. judicious 뜻이 뭐죠? 신중한. 요거는 사법행정에 그냥 사법과 관련된 그렇게 봐야겠다. judicious가 되게 중요해서 이거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런 단어는 꼭 아셔야 되죠. 자, 발음은요. prejudice. 자, prejudice. 선입견. 충분히 알지 않은 채로 그냥 이럴 거야. 뭐 극강에 가면 이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제대로 알지 않고 그런 거 prejudice죠. 자, 그러면 넘어가시고 요거 예문 좋습니다. 요거 예문 읽고요. 영어로 갑니다. 미국인들이 너무나 자주 depend on 이렇게 되죠. 무엇에 의지하냐면 illegal procedures에서 legal procedure군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절차들에 너무 자주 의지한다. To settle their marital problems. marital 이거 소리 읽어보면 marital이 무슨 문제? 그들의 결혼 문제를 너무 자주 의지한다. 그냥 가면 instead of exercising judgment for themselves for themselves가 스스로라는 건 아시고요. 그 다음에 exercise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는지를 좀 분명히 해보시죠. 그 근처를 자꾸 읽어보고요. instead of exercising judgment for themselves exercise가 무슨 뜻일까요? instead of exercising judgment for themselves exercise 운동한다는 아닐 테고 행사하다. 판단력을 행사하다. exercise는요, 묵비권을 행사하다, 판단력을 행사하다, 뭐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권리라든지 추상적인 어떤 사고 같은 것을 행사하다, 발휘한다, 이런 말로 exercise를 쓴 겁니다. 특히 묵비권을 행사하다 이럴 때는 항상 exercise 쓰셔야지 돼요. 아니면 청원권이나 권리를 행사하다라고 할 때 그들의 판단력을 스스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판단한다 그랬죠. 근데 행사하다란 말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을 써서 스스로 하기 대신에 그들은 learn enough to curl. 그래서 법정에 휙 달려가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 adjudicate. 예문 좋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djunct고요. 자,
자, 동그라미 여기다가 adjunct라는 말이 join 연결하다여서 adjunct는 연결되어 있는 부속물들을 말합니다. adjunct. 그 본체가 아닌 부속물들. 예문 읽겠습니다. 영어로요. 나의 abstemious. 자, 이것도 우리 공부한 단어죠? 이렇게 공부한 단어가 자꾸 나와줘야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주니까 여러분은 외우시는 겁니다. abstemious의 뜻은 근거하는, 절약하는, 잘라서 멀리 둔다는 거였죠. TEM이 컷이었습니다. 동그라미하고 컷 적어두시고, 근거하는 아버지가 bought this car, 이 차를 사셨고, 그리고 that's why, 바로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야 옵셔널 이퀴먼트가 없는 겁니다. 차에 옵셔널 이퀴먼트가 없어요. 그래서 스테레오가 없고, 가죽 시트는 물론이거니와 에어컨디션 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는 adjunct는 전혀 없고 베이싱만 있습니다. 자, 예문 좋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요, 20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입니까? 그렇죠? 20일이 무슨 요일이죠? 20일이? 월요일인가요? 근데 20일 날 여기 수업을 못 한대요. 여기 이 강의실에. 전기를 끊는답니다. 한전에서 몇 시간 동안. 그러면 20일 날 수업을 못 하면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지금 공지해서 토요일 날 수업하기는 너무 빠른 것 같고, 그 주 토요일 있죠? 그때 수업하겠습니다. 되나요, 그때가? 그때도 되겠나? 하여튼 방법을 생각해보면 월요일 날은 수업을 못 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